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단어를 수정해서 젊어서 고생은 효율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실패도 경험하고 수정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은 결국 고생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생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젊어서 뭐하러 고생하냐고 말이죠. 근데 저는 항상 반문하는 게 고생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 없이 성공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젊어서 고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벌 2세만 떠오르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들의 부자가 되었던 과정을 보면 다시는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 고생의 무게, 경험의 무게는 엄청나거든요. 그냥 내가 일을 줄 테니까 너는 고생만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예시일 겁니다. 이런 느낌이면 부자는 부자인 채로 살고 거지는 거지인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물리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몸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그냥 힘든 일로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내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비한 육체 노동, 무자비한 두뇌 노동 이런 고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목표를 잡으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왜 그 200만 원을 벌어야 하는지, 나는 1년에 얼마를 모을 건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나의 25살 목표는 무엇인지, 26살에는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즉 내가 경험한 일들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어떤 결과를 만들 건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쑥? 저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눈앞에 있던 목표를 위해 달렸을 뿐 인생의 큰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벌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이런 단기적인 목표만 잡았을 뿐 딱히 미래에 대해서 설계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예시의 정석이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된다는 대다수에게 주어진 미션 같은 일을 클리어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쳇바퀴 돌듯 하루를 마감하지만 그 행위가 그냥 반복적일 뿐 나에게는 어떠한 행복감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욜로라는 단어에 환호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기는 빠르게 식게 되었습니다. 저는 욜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는 반드시 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생을 한다는 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욜로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생이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의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일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정말 알려줄 수 있는 사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저는 항상 발품은 팔고 책을 사서 보고 교육도 들으러 가고 시장이 변했을 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도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커리어는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보니 고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고생이라는 시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경험은 결국 제 커리어 상승을 위한 양분이 되었고 그 성과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상황만 보면 저는 정말 사서 고생 이상의 고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즐겼어요. 이 고생의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게 고생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물리적 고생만 떠오르잖아요? 그건 진짜 개고생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직업을 꼭 집어서 개고생하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만 하면 그건 어떤 직업이더라도 진짜 개고생인 겁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한없이 사용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아닌 겁니다. 우선 내 인생의 1분 1초를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커리어를 우선 올리세요. 그 행위가 정말 힘들어도 그리고 그 고생길이 열려 있더라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 분야에서 높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연봉과 함께 나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회사를 평가하는 위치에 놓여지고 더 나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목표에 한 발짝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쉬운 선택을 위해 내 지식을 멈추지 마세요. 경험이라는 건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허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덜 쓰는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같은 돈을 벌더라도 더 많이 증식되는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같은 책을 보더라도 더 쓸모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고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험은 결국 돈을 벌어다 줍니다. 어떤 종목을 가리지 않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컴퓨터가 고장나도 수리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을 거고, 정수기 필터를 갈 줄 알면 비싼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집을 수리할 줄 알면 비싼 비용을 주고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뭐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남들보다 하루빨리 고생을 시작하고 남들보다 하루빨리 고생을 멈추길 바랍니다. 남들이 SNS에서 좋은 식당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호텔을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만들어갈 때는 주변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는 꼭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달리셔야 합니다. 저 또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거든요. 그냥 주어진 인생을 저도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 인생의 코인은 한 개뿐이고 그 코인으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이스틱을 남한테 맡기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단 제가 실패했던 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의 노파심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굳이 고생하지 말라는 이야기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행력을 무뎌지게 만들 뿐입니다. 다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제 식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가 공감되었거나 만족스러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낮은 목소리였습니다.